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우승을 위해 갈 길 바쁜 전북이 수원FC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K리그 1 36라운드 경기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울산을 잡으며 우승에 한 걸음 가까워진 듯 했던 전북이 최근 4연패를 기록하며 부진에 빠졌던 수원FC에게 패배한 것이죠. 수원FC는 사실 올 시즌 전북에게 1승 2무를 기록하며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다르지 않았는데요. 특히 수원FC가 전북을 잡기 위해 들고 나온 새로운 전술이 눈에 띄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 김도균 감독이 전북을 상대로 들고 나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은 김건웅과 박주호가 복귀하며 수비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주목해야 되는 건 새로운 대형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수원은 그림상 보여지는 포메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실제 경기에 나섰죠. 전북은 바로우가 무려 6개월 만에 선발로 복귀했습니다. A매치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이용 대신 이유현도 오랜만에 선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히 전북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당히 공격적인 중원 조합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날 경기를 복귀하기 위해선 수원의 포메이션 변화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수원은 최근 경기에서 3백을 줄고 사용했는데요. 이번 경기에 앞서 나온 라인업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플레이했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김건웅이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면서 실제로는 이러한 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442 다이아몬드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명이 형성하는 중원이 이 전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이아몬드 대형의 특징은 중원에서 강력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격 시 중원에 많은 숫자를 두고 측면은 풀백이 전담하는데요. 수원은 이 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중원에 상대보다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패스 루트가 다양하게 확보되는데요. 전북은 이를 수비하기 위해선 측면 윙어가 수비를 도우러 좁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넓게 벌려있는 풀백에게 공간이 생기는데요. 자, 중앙 쪽에서 원터치로 김건웅이 측면으로 돌려줍니다. 박주호. 전북은 경기 초반에 이제 라인 형성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안 주려고. 이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송민규가 수비를 도우러 오면 넓게 생긴 측면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그래도 이제 김도균 감독은 한 번씩 라스 선수가 좀 부진에 빠질 때면 이렇게 다시 벨트비크가 되면 주고 있는 이영재. 이제 여유는 확실히 수원FC가 많이 갖게 되죠. 예. 자, 반대편. 그리고 상대의 풀백이 따라 나올 경우 하프 스페이스가 넓게 열리게 되는데 이때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의 침투를 활용하죠. 김상원. 전북이 이를 막기 위해 따라 나서더라도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전북이 갖고 있는 불안 요소는 바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였습니다. 백승호, 이승기, 쿠니모토로 이루어진 중원 구성은 예쁘게 볼을 찰 줄 아는 공격적으로 재능 충만한 선수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비적으로 강점을 가진 선수가 없다는 불안 요소가 있죠. 이들은 매우 공격적인 수비 대형을 만들어보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뜩이나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내주는 마당에 이들만으로 박스 앞을 통제하기엔 무리가 있었죠. 박스 부근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쉽게 허용하는데요. 이날 선제골이 만들어졌던 PK 상황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백승호가 박스 앞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PK까지 이어지는데요. 역시 승대 뒤에서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약간 무리한 도전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페널티킥 왼발 슛! 들어갑니다. 수원은 중원 우위를 활용한 지공도 효과적이었지만 전방에 트윈타워를 앞세운 다이렉트 공격도 섞어주면서 상대를 위협합니다. 전북의 높은 수비 라인은 라스의 좋은 먹잇감이었는데요. 선발로 나온 U22 자원 이영주는 물론이고 교체로 들어온 양동현의 제공권을 활용해 긴 패스를 투입하고 이에 더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라스를 노려보죠. 수원은 이러한 공격을 활용해 추가골까지 만들어내죠. 빠져나옵니다. 라스가 머리로 갖다 대면서 자 쭉 밀면서 살려냈습니다. 라스 저 왼발 슛 들어갑니다. 손해부시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그 주인공은 라스입니다. 반면 전북의 전반전 공격은 무기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원이 만드는 중원의 다이아몬드 대형을 뚫어내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특히 백스리가 상대 공격에 한 번에 중원을 통해 이어가려는 공격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쪽으로 형성을 시키다 보니까 역습으로 나가는 속도가 이전처럼 빠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원이 만든 다이아몬드 대형 안에서는 전북의 공격이 힘을 쓰기 어려웠는데요. 수적인 열세 속에서 이렇게 일류첸코까지 숫자 싸움을 도우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죠. 대신 다이아몬드 전술이 갖고 있는 약점, 바로 측면에서는 공간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전북은 수원의 두터운 중원을 피해 측면으로 공이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네. 이곳에서 만드는 공격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었죠. 잘 맞습니다. 자 크로스. 지금 하지만 이 역시도 수원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전북의 공격이 측면으로 향할 때 수원의 미드필더는 하프 스페이스를 미리 선점하고 대비하는데요. 송민규, 바로우 등 전북의 측면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수원의 미드필더들이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센터백과 풀백의 사이 공간으로 미드필더들이 내려와 수비하죠. 바로 전북은 전반전 슈팅이 한개에 그칠 정도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형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약점은 바로 측면을 커버하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입니다. 공격 시 넓게 전진해야 하는 풀백들은 물론이고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좌우의 중앙 미드필더 역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전술인데요. 후반전의 변수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북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문선민과 김보경을 투입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눈치가 엿보였는데요. 김보경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좁은 공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며 수원의 압박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격은 측면으로 향하는데요. 이어 중앙에서 프리모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김진수 자, 많이 슈팅각이죠. 올라가죠. 절반 슛. 맞고 굴절 꺾였습니다. 후반전 전북은 문선민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측면을 공략하죠. 여기서는 문선민 선수 돌격대장 역할 해줘야죠. 네, 빠른 스피드 문선민. 자 1루 슈퍼로만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 유현. 끊임없이 측면으로 공을 투입하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데요. 시리즈 김보경 선수가 부지런하게 중원을 포기한 대신 측면에서만큼은 확실한 강점이 있는 자원을 활용해 재미를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활로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문선민. 측면 빠릅니다. 지금 서주고 김보경 땅볼 크로스. 김도균 감독은 곧바로 대응합니다. 김상원 대신 수비에 강점이 있는 곽윤호를 투입하면서 문선민이 있는 쪽에 수비를 강화하는데요. 지금 수원FC는 문선민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 측면 쪽을 문제는 전북에겐 반대쪽에 바로우도 있다는 지금 가는데요. 것이었죠. 바로 크로스가 문선민과 바로우를 활용한 측면 공격은 계속되는데요. 문선민 선수 붙었죠. 오른쪽에 유현 연결. 왼발 크로스 가슴으로 박스 쪽 돌아서면서 왼발 터리 슈팅. 막았습니다. 유현 대단합니다. 수원의 측면 수비 커버 역시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위험을 노출하기 시작했죠. 자, 프라이를 넘어서면서 왼쪽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바로 수원의 남은 교체 카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조유민, 정재용, 김주엽을 모두 동시에 투입하면서 지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보충함과 동시에 수비를 강화하죠. 기존에 쓰던 5-4-1의 대형으로 변화를 준 것인데요. 기민한 대응은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선택이 되고 말죠. 새롭게 짜여진 수원의 수비 라인은 교체가 끝나기 무섭게 어설픈 수비로 추격골을 허용하는데요. 문선민 전북 많은 골이 터집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김도균 감독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수비적인 교체 이후에 오히려 실점을 했단 말이죠. 예.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 이번에도 허술한 수비가 이어지면서 곧바로 전북이 PK까지 얻어내죠. 구스타보 넘어졌는데요.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야, 지금 3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선민의 만회골. 지금은 구스타보가 PK까지 얻어냅니다. 키커는 구스타보. 골키퍼 유현. 구스타보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스코어 2대1 동점. 후반전 81분에 전북현대가 기어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기세가 완전히 전북에게로 넘어왔고 위협적인 공격이 계속됩니다. 들어갑니다. 역전합니다. 전북현대 스코어 3대2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오영규 주심 잠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심의기가 먼저 일단은 올라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죠. 물론 2대0 상황에서 하지만 전북이 이기기 위해 공격 일변도로 나서면서 후반전 가려져 있던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다시 노출되는데요. 포백 앞을 보호할 선수가 없는 전북은 수원의 한 방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죠. 골대 맞고 나옵니다. 라스 오르발 슈팅. 이러한 불안 요소는 경기 종료 직전 정재용의 결승골로 이어집니다. 라스 뒷도 넘어갔습니다. 살아있고요.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손해포시 세 번째 골. 지금 이 순간에 터지면서 다시 스코어 3대1 앞서갑니다. 오늘 경기가 대박입니다 이거. 와, 손해포시 전북을 상대로 끌려가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앞서가는 골. 3대2. 이 골로 수원은 홈팬들 앞에서 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치웠습니다. 반면 전북은 다시 울산에게 승점 동률을 허용하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여전히 우승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들고 나온 전술 변화가 전북의 발목을 잡는 데 성공한 경기라고 할 수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